데키마티오 형이라는 형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10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 10명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이긴 사람 나머지 9명이 진 사람을 패 죽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인디언 밥을 하는 거야. 죽음의 인디언 밥을 해. 위기 탈출 넘버원 인디언 밥 편. 오늘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아세요? 그걸 내가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야. 나무위키랑 이런 걸 막 뒤져가면서 봤더니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원래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본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가 실제로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인생을 양념을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실화야, 실화. 실화 기반으로 만든 창작물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가 뭐냐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검투사인데 기원전 사람이야. 삼국지 시대보다도 더 전이야. 그러니까 초한지 하던 시절까지 가야 돼. 그 정도로 옛날 시절 사람이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막 로마 검투사 보면 막 노예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형적인 노예 검투사야.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검투사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뭐 글래디에이터의 막 노예 검투사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약간 인기 있었던 직업이란 말이죠. UFC 막 파이터 같은 거야. 그래서 완전 막 목숨을 걸고 한다기보다는 적당선에서 싸우고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인기도 있었던 직업인데,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어둠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가는 어둠의 세계. 이게 현대에도 있잖아요. 바퀴 같은 거 보면 약간 지하 격투장 막 이런 거 있잖아. 불법적인 거.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극한을 보고 싶은 법이거든. 바퀴 싫어해요. 몰라요? 미국 대통령 바뀌면은 한마 유지로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식의 어둠의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검투사는 인기 있었던 직업이지만 그 어둠에 진짜 막 눈깔 찌르고 막 불알 찌르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진짜 처절한 진짜 무서운 매운맛 검투도 있었단 말이지 그 당시에. 근데 그 검투는 일반적인 검투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노예들이 많이 했다는 거지.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매운맛 검투사였어. 이 사람도 노예라는 거는 로마 근처에 어떤 나라에서 살다가 납치당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는 항상 그래. 말이 정식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냥 다 납치해오는 거야. 주변 나라 그냥 쳐들어가서 막 다 패고 좋은 거 물질 뭐 식량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도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부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 막 유명한 강대국 있잖아. 그게 다 이제 노예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지. 노예가 힘든 일 다 해주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색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철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강대국의 문화들은 다 귀족의 문화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도 납치된 노예다. 근데 어디 사람이었을까 이제 사람들이 유축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트라키아 유목민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라키아 쪽 노예 검투사들이 많았어. 거기서 잡힌 이제 노예들이 많이 이제 검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불가리아죠. 맞아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스파르타쿠스를 되게 영웅이라고 생각해. 자기 민족에. 불가리아 쪽 출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렌툴루스라는 검투사 양성소가 있어요. 그게 브랜드야. 렌툴루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막 이제 몇몇 브랜드가 있어요. 뭐 3대 뭐 무슨 검투사 양성소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해. 어느 날 이 검투사 처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동료들 한 막 몇십 명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이 누구야? 렌툴루스겠죠. 렌툴루스를 담그고 튀어요. 다 같이.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앞으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거기가 사실상 액트 1 보스야.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 안다리엘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반란하면서 그 있었던 일화들이 또 뭐 드라마 이런 데 되게 극적으로 묘사하겠죠. 그러면서 뭐 검투사들이니까 싸움도 잘할 것이고. 그래서 담그고 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그 검투사 양성소에서 튀고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 노예들인데. 도시에서 살 거야? 뭐 신분 뭐 세탁해서 살 거야? 뭐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산으로 갑니다. 스파르타쿠스와 몇십 명의 동료들, 검투사 동료들은 산으로 튀어요. 근데 그 산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때는 아닌데 150년 뒤에 폼페이 그 화산 폭발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그대로 다 잿더미가 됐잖아. 그 산이야. 150년 뒤에 폼페이 화산 폭발이 있는 그 산. 그래서 베수비우스 화산이라고 하는 거기 그 산에 가서 산채를 차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임꺽정이야. 롬꺽정 스파르타쿠스가 산채를 차리고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을 차려. 그래서 그 베수비우스 산에서 숨어 있다가 행인들 지나가면 털고 관군 나타나면 숨고 이거를 해. 그러니까 얘네가 막 정의의 편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지. 막 수탈도 하고 막 했지. 산적질을 하면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아, 여기만 이 산만 지나가면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막 죽이고 물건도 뺏고 아니면 뭐 얘네도 막 너 내 동료가 되라 해서 막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막 민원이 극심해진 거야. 여기를 못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지역이 이제 카푸아 지역인데 카푸아의 이제 지방 정부에서 안 되겠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토벌을 해야겠다. 로마는 군역도 이제 시민들이 해. 노예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용병들이 있었겠지만은 보통 이제 시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로 구성된 토벌대를 꾸려가지고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을 토벌하러 출발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2차례를 보냈는데 오히려 역으로 털려요. 한 번 보낼 때마다 몇천 명을 보내는데 스파르타쿠스 산적단한테 다 털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산이 나와바리가 산적단이 더 잘 알고 애초에 니가와 플레이를 하면 얘가 찾아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오합지졸이긴 하지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카푸아 지방의 뭐 시민대들이 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명히 앞에 있었어.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근데 야생 덩쿨 같은 걸 이렇게 타고 쭉 뒤로 와가지고 뒤를 습격한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물리친 거지. 아니면은 카푸아 시민병들이 우습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도둑놈 토벌이니까 뭐 사실 얘네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그 당시에 뭔가 전술 전략, 용병술 이런 거는 귀족들만 배우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게 뭐 글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권력이란 말이지. 자기들만 향유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합지졸들이 모였으면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밀면 되겠지 해서 갔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털리는 거야. 2번 다 털렸어. 뭐 실제로 막 앞에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시체 같은 거를 놓고 어둠 속에 시체 같은 걸 놓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체였어. 그래서 뒤로 빠져나가가지고 막 기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래 2번 다 털렸어. 카푸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다 털려가지고 너 내 동료가 되라가 되고 무기도 갑옷도 다 털려가지고 오히려 강화됨.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쭉 보면 알겠지만은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적절한 수준의 레벨의 적을 만나서 레벨업을 계속해서 더 강해져요. 처음부터 강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털리면 됐는데 오히려 영양분, 경험치를 계속 제공해서 점점 강해진 느낌이 있어. RPG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지금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은 검투사 하다가 도망왔는데 산으로 도망왔는데 카푸아 지방정부에서 보낸 군대 2차례를 다 물리치고 무기랑 갑옷이랑 다 주워가지고 흡수하고 산적단 명성이 또 퍼졌겠죠. 카푸아에서 다 알겠지. 그러니까 근처에 시정잡배들도 다 와. 수호지 같은 거 보면 양산박도 누구 담그고 맨날 다 양산박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사고치고 다 일로 가는 거야. 유명해졌으니까.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더 오고 무기 갑옷 생기고 그러니까 더 세졌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푸아 지방선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로마의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폼페이우스랑 이제 카이사르 있을 때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재정을 시작하잖아요. 브루투스한테 담기고 하면서 뭐 옥타비아누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카이사르가 이때 군인으로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가 라이벌이잖아.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카이사르가 이기고 장악한 거야. 폼페우스가 원래는 원소 같은 캐릭터야. 원소 같은 캐릭터. 되게 유망했는데 카이사르가 정치적으로 뭔가 압박을 잘 가해가지고 둘 다 싸움을 잘하는데 폼페우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다 패고 다녀. 특히 이제 로마는 이제 주변을 패고 다녀가지고 노예 경제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막 주변 나라 다 패고 다니는 앤데 폼페우스가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데 카이사르랑 짱을 떴는데 카이사르가 이겼지. 폼페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놈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이 당시 사람이다. 폼페우스가. 그리고 실제로 나와요. 여기. 이제 카푸아 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로마 이제 중앙정부에까지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원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은 원피스로 치면 오로성이야. 오로성. 오로성까지 올라간 거야. 이거 어떻게 하죠? 보고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집정관 아시죠? 집정관. 스타크래프트에 보시면 집정관 나오죠. 아콘. 아칸 2명을 파견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아칸이 그리스식 집정관이고 로마 집정관은 뭐 다른 이름일 거야. 집정관이라 하면 그 당시 이제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은 뭐예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 1년짜리 집정관을 2명을 뽑아요. 매년 집정관을 2명씩 뽑아. 근데 집정관 2명을 뽑았는데 그 집정관 2명을 스파르타쿠스 산적단 토벌하는데 보내요. 미친 거지.
대표 2명이 간 거야. 2명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지. 노예가 지금 막 폐악질을 부리고 지방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 그냥 뿌리 뽑자고 해가지고 집정관 아칸이 2명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집정관이 한 명은 겔리우스고 한 명은 이제 렌툴루스인데 2명의 집정관이 각각 2개 부대씩 가지고 군단을 이끌고 토벌하러 갑니다. 그러면 합이 2개 군단, 2개 군단이니까 4개 군단이죠. 그래서 4개 군단이 직접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집정관 2명이 반란군 토벌하러, 그것도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을 토벌하러 직접 행차한다? 그때 당시 이제 레기온이죠. 로마의 이제 정예병사들. 레기온들은 국가 대 국가 A매치에서만 주로 출동을 하는 정예 중에 정예. 국가 대 국가 A매치에서만 해야 되는데 반란 잡으러 간다? 바로 그냥 힘의 차이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지. 뭐 앞에 카푸아에서 있었던 시민 병사들, 시민군은 원피스로 치면 뭐 웨스트블루, 이스트블루 이런 해군들이고 로마 정예 이제 레기온들은 위대한 항로에 있는 해군들이야.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군 본부에서 이제 출발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스파르타쿠스가 저쪽에서도 이제 정식으로 막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대응을 해야겠다.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보면은 되게 조심성이 되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 자기가 유리한 곳에서만 딱 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병사들이 오합지졸이잖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어떻게 대응할까? 내가 나가야 되나? 그때 잠깐 하고 등장해. 누가 등장하냐면은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의 에이스, 검투사 때 동료. 드라마에서는 가장 무력이 센 녀석으로 묘사를 해. 스파르타쿠스가 리더긴 하지만 무력 자체는 제일 뛰어난 크릭수스라고 했어. 크릭수스가 등장하고 얘가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 하면서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의 무력의 중심 롬 화웅이 등장해서 자기가 물리친다고 그래. 그래서 병사를 자기한테 좀 떼주면은 자기가 이 A매치만 뛰는 집정관 아칸 2명이 이끄는 토벌대를 자기가 물리치겠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크릭수스라는 애한테 병력을 좀 떼어줘요. 그래서 붙는 거지.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의 에이스 크릭수스 대 아칸 2명의 로마 정예 4개 군단. 가능할까? 좀 이거 흥미진진하죠? 누가 이길까? 싸움 크릭수스도 잘한다고 하는데. 크릭수스가 굉장히 잘 싸웠지만 상대는 로마 정예 군단이었고 집정관 겔리우스가 가볍게 좁혀고 크릭수스는 바로 사망합니다. 괜히 화웅이 아니에요. 화웅은 죽어야 제맛이죠.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호기롭게 출정했지만 크릭수스는 집정관 겔리우스한테 가볍게 젖어지고 사망하게 되고, 화웅이 사망하니까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동탁처럼 천도를 해야죠.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시비우스 산에 들어왔어. 화웅이 나갔어. 붙었어. 깨졌어. 계속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는 위로 도망을 가는데 이때 히히히 못 가. 2명의 집정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겔리오스와 렌툴루스가 있는데 렌툴루스가 이렇게 돌아와서 퇴로를 막습니다. 히히히 못 가. 병윤이처럼 이렇게 와서 히히히 못 가 이렇게 하고, 아래에서는 겔리오스가 크릭수스 잡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밀고 들어가. 양쪽 다 막혔죠. 여기까지는 좋아. 너무 스파르타쿠스가 너무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시작이 깔끔했던 두 집정관의 정예 군단이 사실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결과로 나오니까 방심을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드래곤볼 보면 이제 베지터랑 네퍼가 지고 와가지고 제트 전사들이 와가지고 막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지터랑 네퍼가 막 가위바위보 해. 누가 싸울지. 전혀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긴장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막 베지터가 지면 네퍼는 아싸 와자병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기뉴 특전대에서 애들 막 싸울 때도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잖아. 이렇게 토리야마 아키라 세계관에서는 강자는 가위바위보를 해. 그런 식의 분위기예요. 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되게 공훈, 나의 경험치, 나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항상 센 놈은 데미지 1도 안 받고 팰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잖아, 드래곤볼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두 집정관이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화로 박아놓고 누가 공을 세울지, 누가 잡을지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야. 히히히 못가 병윤이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자기가 먼저 잡고 싶어서 간 거지.
그러니까 둘이 연계를 해가지고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먼저 막타 쳐야지, 곤충 잡는 것처럼 내가 먼저 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고 각자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병윤이가 정확하게는 렌툴루스예요. 렌툴루스지만 병윤이가 올라가가지고 히히 못 가라 했는데, 이게 히히히 못 가 할 때 열심히 돌아서 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돌아서 가야 하잖아. 히히히 못 가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지쳐 있잖아. 여기서 대파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막긴 막았는데 스파르타쿠스 산적단한테 졌다고 나와요, 기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병윤이가 올라가서 테카이 하면은 갤리오스가 남각으로 부셔야 되는데 헉헉헉 올라가서 각기격파 당한 느낌이야. 그래서 병윤이가 여기서 져요. 지고, 병윤이가 진 이유를 이제 이창호님 아시죠? 이창호님이 설명한 게, 원래 맞짱을 뜰 때는 장소를 본인이 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상대가 있어, 싸워야 돼. 그러면은 몇 시 몇 분에 광덕산으로 올라와, 자기가 말하고 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록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본인은 1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상대가 막 헉헉대면서 광덕산으로 올라올 거냐? 그럼 그때 바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이창호님이 말씀하셨어. 미묘하게 자기가 장소랑 시간을 정하면 상대방은 은근히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병윤이도 돌아가는데 지쳤을 때 그때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닐까? 물론 기록으로 써있진 않지만 뒤를 돌아서 퇴로를 차단했는데 졌다고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망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렌툴루스 병윤이를 격파하고 갤리우스가 아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갤리우스까지 격파를 합니다. 이 롬화옹을 격파했던 갤리우스까지 스파르타쿠스가 격파를 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싸움을 잘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렌툴루스와 갤리우스는 죽지는 않았어. 다시 돌아가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활동 같은 걸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반란 토벌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지를 잃지 않은 것 같아. 워낙 거물이었겠죠. 되게 명예로운 직책이에요, 집정관이. 1년짜리지만 1년짜리 하고 내려오면은 집정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대우가 달라. 그 정도로 대단한 거야. 그래서 2명의 집정관을 격파했는데 이제 그 갈리아 이제 키살피나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정관 출신이야. 이 사람이 또 군대를 보냈는데 직접 이끌고 갔는데 털려요. 또 2개 군단을 또 털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현직 집정관 2명 악한 물리치고, 전직 악한 물리치고, 전현직 악한 3명을 물리칩니다. 6개 군단을. 산적단이, 근본 없는 노예 검투사 출신의 산적단이 6개 군단, 로마의 정예병 6레기온을 물리친 거야.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나중에 추측을 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사실 병법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기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병사들을 단속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용병술인데 오합지졸로 모인, 특히 막 범죄자들도 왔을 것이고 막 했을 텐데 기강을 어떻게 잡았을까? 본인의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병법을 알았을 텐데, 병법은 그 당시에 귀족들만 아는 건데 이 사람이 혹시 엘리트 출신이 아닐까라는 설도 냈어요, 역사가들이. 드라마에서 검투사 이전에 용병 같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트라키아나 이런 데서 이미 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거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설도 있어. 뭐 로마 시대 검투사인데 설정만 프로레슬러처럼 트라키아 사람인 걸로 잡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라키아 검투사들이 유명했으니까. 약간 그런 기믹.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싸움을 너무 잘한다. 분명히 이거는 안 배웠으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편에서 죽은 화웅이 있잖아요. 크릭수스. 전사한 크릭수스를 위해서 로마 포로들 잡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로마 포로들한테 검투사 경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로마의 노예가 로마 시민들한테 칼을 쥐어주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검투사 경기를 주최했어. 굉장한 사건인 거지. 기분 나쁜 사건인 거지. 그리고 전사자를 위해서 경기를 주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로마의 고위층만 가능했던 일인데, 스파르타쿠스가 했다는 거는 로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고, 근데 집정관 2명이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 전직 집정관이 또 총독이 또 군대를 보냈는데도 안 됐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로마를 탈출하려고. 로마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알프스 산맥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만 넘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명성이 워낙 자자할 거 아니야. 베시비우스 산에서 활동했을 때만 하더라도 카푸아 지방에서 엄청 유명했는데 이제 전국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벤트들이 벌어져.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경로에 겹쳐져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 사는 노예들은 이러는 거야.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담궈. 일 벌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에 합류하면 돼.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일 내고 다 합류를 해. 그러면서 수가 점점 불어나요. 그 지나가는 경로에 삶이 팍팍한 애들은 다 합류하겠지. 그러니까 그 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2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북상했을 뿐인데 점점 늘어나 사람이. 근데 내 생각에는 12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뭔가 생산적인 활동도 안 하고 올라간다? 음식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근처에서 다 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올라가가지고 알프스 산맥까지 딱 부딪혔어.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서 넘으면은 이제 자유의 몸. 안 넘으면은 로마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은 어떻게 하느냐? 알프스 산맥까지 왔는데 안 넘어.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데 내딛지 않고 로마 나폴리 지방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추워서일 수도 있어. 너무 추워서 그냥 뭐 나가냐,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12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거기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일 거란 말이지. 일단 스파르타쿠스는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는 거를 거부감이 없어. 근데 원래부터 살다가 합류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안에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어요. 알프스 산맥까지 갔는데 돌아왔다는 건 뭔가 넘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의견이 갈린 게 아닐까? 혹은 뭐 매드맥스처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어차피 외국에 나가봤자 밖에도 원래 그 짱 박혀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물리쳐야 되고 로마에서 토벌군을 지속적으로 보낼 텐데 이거 결국 막으려면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돌아가서 내친김에 이제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그냥 로마를 먹어버릴까? 라고 돌아간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후세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막 밖의 지역에 대한 정보도 없을 것이고 되게 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팩트 자체는 돌아갔다. 나폴리 지방으로. 그러면 돌아왔어.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로마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 원로원 오로성들이 바로 토벌군을 테스크포스 팀을 또 바로 조직을 합니다. 이제 전현직 집정관 3명이 다 털렸으니까 내세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굴 내세울까? 아까 크릭수스랑 이름이 비슷한 크라수스를 내세웁니다. 로마의 제일 부자인 크라수스를 토벌대 대장으로 내세워서 팀을 꾸리라고 그래요. 액트 1 검투사 양성소에서 담근 거. 액트 1 보스 안다리엘 잡고. 액트 2 카푸아 지방. 액트 3 해군 본부 악한 출발. 액트 4 크라수스 편. 로마 제일의 부자랑 붙어야 돼 이제. 그래서 크라수스가 토벌대 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바로 폐주한 집정관 부대 남은 병사들에다가 로마 제1의 부자니까 자기 돈으로 병사를 징집을 해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8개 군단을 결성합니다. 근데 한 군단에 4,000에서 6,000명이니까 앞에 갤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8,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부대를 각각 가지고 간 건데 이때는 8개 군단을 만들었으니까 32,000에서 한 48,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 부자니까 원로원에서도 돈 많은 네가 좀 해. 네가 좀 총대 배. 너 돈 많잖아. 네가 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크라수스도 자기가 요거 해놓으면은 자기 입지가 이제 커지니까 약간 군침 삼킬 만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야. 거물이야 이제. 반란군의 거물이고 골칫덩어리니까 이걸 해결하면은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출정하기 전에 뭔가를 합니다. 그냥 출발하지 않아요. 졌던 이제 패잔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정관들이 데리고 나갔다가 전장에서 진 패잔병들을 네키마티오 형이라는 형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 네키마티오 형이 뭐냐면은 10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 10명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이긴 사람 나머지 9명이 진 사람을 패 죽이는 거야. 인디언 밥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인디언 밥을 하는 거야. 죽음의 인디언 밥을 해. 근데 이걸 왜 할까? 위기 탈출 넘버원 인디언 밥 편.
그러니까 패잔병들이 오합지졸 노예병한테 털리고 왔다는 이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벌을 내리는 건데 이 벌이 굉장한 극형이었던 거지. 벌이야 벌. 벌로 하라는 거였어. 자기의 동료들인데 죽은 애도 괴롭고 때리는 애도 괴로워. 심지어 때린 애는 때리고 나서 또 대접이 어떻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대접을 안 해줘.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복권시켜줄게 라고 안 하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애들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지. 여기 전투에서 꼭 이겨가지고 명예회복을 해서 자기가 원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실제로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름만 있는 형벌이고 시행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고 효과에서도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몇몇 사이코패스 지휘관들이 했을 거야. 근데 이런 규모의 거대한 규모의 데키마티오 형은 사실상 전무후무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좀 약간 군인이 아니고 부자다 보니까 감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지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실효성은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무장 시켜가지고 8개 군단 가로치고 10분의 9를 이끌고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을 토벌하러 출발합니다. 이게 액트4 보스예요. 아, 크라수스도 군 경력이 꽤 돼요. 그러면은 그냥 독한 지휘관인가 봐요. 그래서 물리치러 갑니다. 그래서 두 부대가 꽝 붙어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이런 질적 차이를 이제 넘지 못하고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었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야. 왜 돌아갔어? 대체 가서 정예병들 상대로 이길 자신도 없으면서 왜 돌아간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역사가들이 의문을 품는, 왜 나폴리 지방으로 돌아갔을까? 해결이 안 됐고요. 아무튼 스파르타쿠스는 크라수스의 정신무장 10분의 9 부대랑 붙어가지고 상대가 안 되니까 일단 퇴각을 할 생각을 해요. 근처 해적들하고 접촉을 해서 배를 구해서 뭐 시칠리아 같은 섬으로 탈압박을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일단 숨어서 정비를 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가 항상 싸웠을 때 이겼던 싸움은 보면 자기 나와바리에서 니가와 플레이를 했을 때 승률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내려와가지고 붙으니까 좀 쉽지 않다. 그죠. 산적은 산에서 싸워야지 보정이 들어가죠. 왜 잘 안 되냐면 해적들이 로마의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돈은 받고 배는 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 성공했다면 원피스에서 샹크스와 히그마도 해내지 못한 산적 해적 대통합이 일어났을 텐데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적과 해적은 역시 사이가 안 좋다. 쌍적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털리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은 외국으로 원정 나갔던 진짜 실전 경험 개 많은 베테랑 군대들이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 학원 폭력물로 치면 전학생 같은 거야. 전학생이 세잖아 원래.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로마의 명장 폼페이우스 같은 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피스로 해군으로 치면 3대장이 온다고 보면 돼. 키자루가 온다고 보면 돼. 키자루랑 뭐 아오키지가 속속들이 복귀 중.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지금 중장하고 붙어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오키지랑 키자루가 온다. 본격적인 토벌까지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간 거야. 그리고 크라수스는 실제로 스파르타쿠스를 계속 몰아넣으면서 벽까지 쳤어. 어디 뭐 도망 못 가게 딱 짱박아 놓고 묶어놓고 패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파르타쿠스가 어느 날 귀신 같은 한 점 돌파로 큰 병력 손실을 내긴 했지만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데 성공을 하고 뚫고 나간 다음에 거기서 좀 또 의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그 형씨는 알아서 하셔잉 하면서 부대가 또 갈라져. 갈라져서 변사체로 다 발견됨. 다 토벌됨 여기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본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할 쯤에 이제 키자루 등장. 폼페이우스 군이 금방까지 도착했습니다. 조져질 이제 예약이 딱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자리를 피하자. 딴 데로 가자. 어떻게든 정비를 해서 하자 했는데 거기 있었던 스파르타쿠스 최고 간부들이 조져진 거 그냥 짱 떠. 올인. 그냥 갖다 박아. 내부 반응이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결국은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되게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절대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어차피 좋은 말들을 많이 얻을 것이고 진다면은 죽은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을 다 죽이자. 왜 죽이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말이 없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지? 근데 어떤 스팀팩 같은 효과가 하지 않았을까?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배수진을 했는데 쳤을 때 그냥 말을 데리고 싸우면서 배수진을 치면 되는데 왜 말을 굳이 죽였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D가 없으니까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했겠죠? 내 생각에는 말 다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만 일부만 죽였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죽여요. 나중에 우리가 이기면은 전리품으로 말이 들어올 것이고 지면은 어차피 말이 필요 없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다 똑같아. 갑옷도 다 버려도 되고 죽으면 갑옷 필요 없죠? 이기면 갑옷 생길 거죠? 갑옷 다 버리. 왜 다 들고요? 다 버리지?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정신무장을 하는데 필요했을 것이다.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이고 사기를 억지로 올리려면은 뭔가 중요한 자기 부대에서 중요한 말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해서 사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말을 죽였고요. 스파르타쿠스가 등해였다면 알프스 넘었을 텐데 아쉽다. 하지만 그 시절 등해가 미친 거였어. 등해는 이제 모포로 말고 지가 떨어져 이렇게. 등에는 등산하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래 어떻게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떡하죠? 모포 둘둘둘 말아. 자 떨어져 그냥 이렇게. 도착해서 숨 쉬는지 확인해. 그래서 살아있으면 살았네. 죽었네. 죽었네. 그래서 살아있는 애끼리 모여. 자 집합. 자 출발. 이런 식으로 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사실. 돌돌돌 떨어다가 뾰족 튀어나온 바위를 만난다? 안타깝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데키마티오는 10분의 9가 남는 건데 등에는 10분의 1만 남는 10분의 1 등산법.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등에는 기원 후니까 이건 인생 선배님들 얘기예요. 롬꺽정 얘기는. 그래서 아무튼 각오를 다져요.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막 다 베어버려. 애들이 이제 비장해질 거 아니야. 야 이제 내 인생 마지막의 전투다. 이제 스파르타쿠스 이제 롬꺽정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무슨 작전이냐? 킹덤 작전을 세워요. 비신대 작전. 전면전은 상대가 안 되니까 크라수스 우두머리만 집착하는 작전. 한 점 돌파를 시도해서 뚫고 가서 대장만 잡자. 뒤는 모르겠다. 대장 잡고 나면 뭐 전열이 무너지던가 뭐 어떻게 되겠지. 크라수스 목 땄는데 막 웅성웅성 막 난리나. 그러면은 이기는 거고. 여기 하나에 이제 올인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이 크라수스 쪽으로만 한 점 돌파를 막 시도해서 막 가. 근데 어떻게 됐냐? 스파르타쿠스가 또 싸움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크라수스 앞에 있는 2명의 백인 대장을 베어 넘기고 크라수스까지 닿지 못한 채 이거 스폰데? 킹덤의 어떤 인물처럼 닿지 못한 채 전원 사망.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포함 전원 사망. 훗날의 이제 역사가 이제 플로로스는 스파르타쿠스는 황제처럼 싸우다 죽었다고 이제 평을 하고 사실 이제 노예 검투사 출신인 스파르타쿠스 굉장히 천하죠. 천한 검투사를 황제처럼 제일 인간 중에 가장 고귀한 황제처럼 싸웠다고 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평점 10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 되는 박평식 평론가님 평점으로 치면은 이분이 4.5가 만점이고 5.0이 없잖아요. 거의 5.0 수준. 죽었어도 좋게 말해주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죽었고요.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모험은 여기까지 끝나면서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일인데 근처에 누가 왔었다고 했죠? 키자르가 왔었다고 했죠? 폼페우스 군이 근처에 도착했었는데 남은 스파르타쿠스 잔당을 이제 만난 거야. 스파르타쿠스는 이미 죽었고 뭐야 잔당이다 발차기 하고 막 레이저 쏘고 막 해서 막 다 잡아. 그리고 본인이 스파르타쿠스 군의 반란을 마무리 지었다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막타를 쳤다 이거지. 잔당을 잡았으니까.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의 반란에 마무리를 졌다고 보고를 하고 로마 원로원은 그 액트 4 보스죠. 크라수스가 이번 토벌전에서 사실 다 한 걸 알고 있었지만 폼페우스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크라수스가 아니고 폼페우스의 개선식을 열어줘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견제하려고. 근데 폼페우스도 거물인데 크라수스의 입지가 너무 커져서 크라수스가 뇌물을 안 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크라수스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겠죠. 로마 제1의 부자였던 크라수스가 힘을 더 얻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누가 말릴 거야? 못 말릴 것 같아. 안 그래도 힘이 센데. 그래서 견제하려는 이유도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폼페이오스는 어차피 뭐 하다가 왔죠? 외국에 원정을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서 어차피 개선식을 열어줘야 되는데 크라수스 것까지 열어주려면은 2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한 명으로 모으는 거야. 겸사겸사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생일이면은 선물을 하나만 줘도 돼.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을 합쳐가지고 줘도 돼. 이래야 원로원 부자들. 이래야 원로원이 돌아가고 로마가 돌아가고 이렇게 아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왜 개선식을 해주기 싫었을까?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 1+1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노예 검투 사이의 반란을 진압한 걸로 개선식을 호들갑 떨면서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가오가 상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숨기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후세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포된 스파르타쿠스 병사들 6,000명은 전원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이게 극형이에요. 예수가 이제 받은 형이잖아요. 십자가 하면 우린 예수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극형이야. 뭐 동양으로 치면, 동아시아로 치면은 막 능지처참, 거열 막 이런 급이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중력 때문에 이 몸이 뒤틀려요. 팔도 이렇게 쭉 늘어나고 엄청 고통스럽게 계속 기절했다 깼다를 막 60번씩 반복하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워.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살아야 돼. 극형이야, 극형 되게. 그리고 막 여기 장기도 다 뒤틀리고 막,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경험담인가요? 경험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르타쿠스가 2년 동안, 산적단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로마 군대를 한 9번 정도 물리쳤는데, 이런 반란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서 롬꺽정 소탕되고, 이게 노예 반란은 원래 다 진압되면서 끝나. 성공을 해도 뭔가 일시적으로만 성공하고 구조가 안 바뀌어요. 지배층은 그대로 지배층이고 그대로고, 그냥 개인이 성공하는 경우는 덜어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 근데 뭔가 노예가 막 풀려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노예 반란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노예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왜냐하면 권력자들만 향유하던 지식이니까.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 IT 쪽에서 한번 있었죠. IT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농장을 일구던 프랑스 노예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몰아내고 자기네 그 정부를 세워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잘 사냐 하면 잘 살진 않아. 거기에 지금 막 갱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거의 무정부 상태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유명한 갱단 막 G9 막 뭐 있어. 9개 갱단 연합체, 아우디처럼. 아우디 4개 자동차 공업사 합쳐진 것처럼 9개 갱단이 모여서 설립한 연합체 있어요. 걔네가 거의 사실상 IT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 이제 보스가 별명이 바베큐예요. 말죽거리 잔혹사 뭐 햄버거처럼 별명이 바베큐야. 바베큐 좋아해서 바베큐가 아니고 상대를 태워 죽여가지고 바베큐. 웃긴 별명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쌀벌함. 사람을 바베큐 한다고 해서 바베큐. 최근에 KBS에서 인터뷰했어요. IT 가가지고 만났어. 바베큐가 그냥 평상복 입고 막 되게 권위적인 옷 안 입어. 그냥 일반 옷 입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냥 동네 시민 같아. 근데 IT를 장악하고 있는 깽단 보스야. 근데 원래 좀 엘리트 출신이에요. 막 경찰 하다가 쫓겨나고 내친김에 한 거야. IT가 깽단을. 독립하니까 프랑스가 독립배상금 내놓으라고 해서 그거 1804년부터 1947년까지 맞아요. 그래, 이게 IT가 가난하게 된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되죠. 아니, 노예로 부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다 내쫓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배상금을 줘야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안 그러면은 다시 빼앗으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돈으로 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해졌어. 그래서 그때 IT 민중 노예 봉기했던 IT 혁명의 영웅이 그 루베르튀르인데, 이제 영웅이야.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민중 노예 봉기. 그 사람 별명이 검은 스파르타쿠스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 하면은 뭔가 상징이 된 거야. 독일에서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단체 이름도 스파르타쿠스 연맹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줬어. 스파르타쿠스는 이렇게 2년간 반란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후세에 워낙 스파르타쿠스가 유명해가지고 계속 그 이어져 오는 거지, 이름들이. 롬꺽정이. 그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 일으키는 사람을 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함, 서구에선. 그래서 바베큐 그거 IT 그 인터뷰 하는데 막 시민들 오잖아? 그럼 막 약도 줘. 뭐 다음에 수술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윗하게 말해. 근데 막 앞에서 카메라 있을 때 막 그렇게 하고, 막 나중에 인터뷰 막 따로 가면은 총 맞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 뭐 내일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여기 IT 막 대통령 피살된 채 발견돼. 자택에서. 막장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24년 여행 금지 국가야. 그럴 거면 그냥 지들이 대통령 하지. 실제로 이 바베큐는 자기가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정신적인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막 대통령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할 때 뒷일, 어두운 일 해주고 막 이런 커넥션이 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 피살됐는데 누가 죽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피살된 다음에 이 바베큐가 자기가 후계자다 주장하면서 아무튼 IT는 되게 힘들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지고 뭐 되게 야한 드라마 있다고 하죠. 거기 막 나와 스파르타쿠스 산적단, 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했지만 드라마에서는 막 스파르타쿠스 산적단의 간부들을 하나하나 캐릭터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크릭수스 이런 것처럼 막 있어. 각자 검투사 출신의 막 간부들도 있고 막 크릭수스 완전 악진 스타일이야. 이렇게 중간에 막 합류한 애들도 있고 막 워낙 스토리가 사실 노예 반란이 진압되기 마련인데 막 되게 성과를 내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창작물로 만들어졌어요. 후세에도 이름이 막 남고. 크라수스 말년에 안 좋던데. 크라수스가 뭐 전쟁 나갔다가 죽어. 그 부자 있죠. 로마 부자.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랑 붙어가지고 지고 카이사르가 이제 올라가고 쭉쭉쭉에 뭐 재정 시작되고